자, 미리 조금 나눠줄게요. 로드, 그리고 로드, 그리고 로드. 자, 차차차. 자, 지수 나눈 거 숙항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대소 비교에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뭐 대소 비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렇게 특별하게 볼 만한 거는 없기는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절대부등식 할 때 대소 비교하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요. 자, 대소 비교는 그냥 편의상 A가 B보다 큰 경우라고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양수인 경우만 놓고 봅시다. 왜? 지금 우리가 애초에 지수 문제들 보면은 A의 B제곱이죠. 근데 지수가 실수로 확장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A는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값을 C라고 한다면, 아니 양수인 거를 뭐 몇 제곱을 하든 상관없죠. 음수가 나올 리가 없어요. 무조건 양수예요. 괜찮죠? 그래서 지수 뭉텅이는 무조건 다 양수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일단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들어가는 거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9랑 8 비교한다. 빼면은 1이지. 양수지. 그럼 9가 더 크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 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거 빼가지고 이제 대수 비교하는 거. 아, 여기 이제 절대부등식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루트 AB 2배. 그렇죠. 그래서 얘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구나. 그래서 이게 0 이상 된다라는 걸로 들어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의 N제곱 빼기 B의 N제곱 0보다 크다. 아, 사실 얘는 원래 그 공수2에서는 이거 2제곱밖에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N제곱으로 들어가요. 왜? 거듭제곱근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얘 같은 경우에는 거듭제곱근과 절대값이 있을 때 많이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당장 우리가 루트 9랑 아니다, 루트 3이랑 루트 2를 비교한다. 그럼 양변에 제곱해서 빼보면 되는 건데, 사실 이건 별로 일도 아니죠. 별로 일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세제곱근 3하고 루트 2를 비교한다, 이러면 이제 좀 고민된다라는 거야. 세제곱근 3과 루트 2를 비교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지? 얘는? 그쵸? 아, 생각해보니까 얘는 3의 3분의 1 제곱. 아, 얘는 2의 2분의 1 제곱. 그쵸? 똑같이 거듭제곱 한다면 6제곱해서 빼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6제곱해서 빼버리면 된다. 그럼 얘는 6제곱해서 빼버리는 거니까 얼마예요? 3의 제곱. 얘는 2의 8제곱. 그쵸? 9 빼기 8이니까, 8이랬는데. 9 빼기 8이니까, 예, 그쵸? 양수. 그래서 세제곱근 3이 루트 2보다 조금 더 커요.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공통인 거듭제곱근을 다 날려버리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럼 세제곱근 3하고, 루트 2하고. 맞아! 지수로 돌려보면, 결국에는 그냥 분모만 똑같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3의 제곱에 6분의 1 제곱, 2의 세제곱에 6분의 1 제곱. 뭐야, 그러면 6제곱 안 해도 되네. 그쵸? 6제곱 안 해도 되는 건 맞아요. 어차피 이거 비교하면 되니까 똑같은 소리야. 6제곱을 해서 본다라는 거 자체가. 그쵸?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거듭제곱근을 통일시키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듭제곱근을 통일시키는 거. 그걸 그냥 편의상 6제곱해서 들어갔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지수랑 관계된 내용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나눠서 1보다 큰지 작은지.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어요? 그죠? 뭐 이건 뭐 지겹게 얘기했었던 거죠. 2의 50제곱하고 5의 20제곱 중에서 누가 더 크냐?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나눠서 들어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얘는 5의 제곱과 2의 5제곱의 전체적인 10제곱으로 놓고 본다면 25분의 32의 10제곱이니까 1보다 큰 수를 거듭제곱한다 그러면 당연히 1보다 크겠지. 그렇죠? 그래서 2의 50제곱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꼭 나눠봐야 되냐? 아니, 그 지수만 보는 거예요. 2의 5제곱에 10제곱. 5의 제곱에 10제곱. 그러면 뭐 겉에 10제곱은 똑같으니까 32랑 25만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다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6분의 1 제곱은 공통이니까 그냥 안쪽만 비교하면 되겠지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밑이 다르면 지수라도 똑같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10제곱이라는 지수를 똑같게 만들어서 밑을 가지고 대서 비교한 거고요. 그렇죠? 얘는 6분의 1제곱이라는 지수를 똑같게 만들어 놓고 밑만 비교하는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괜찮죠? 다 똑같아요. 그냥 지수가 일정하게 밑이 다르면 지수라도 똑같게 만들어서 대서 비교하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요거 관련된 문제로 간단하게 88번 한 번만 풀어봅시다. 직접 잠깐만 풀어볼게요. 88번. 그렇죠. 얘는 뭐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오케이. 너무 쉬웠다, 그죠? 너무 쉬웠다, 너무 쉬웠다, 너무 쉬웠다. 자, 지수를 다 똑같이 맞추면 돼요. 갔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마저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거듭제곱근들 나왔다. 사실 맨 첫 시간에는 거듭제곱근에 그냥 거듭제곱근의 성질 가지고 문제 풀었는데 사실 그렇게 푼다고요? 안 한다고요. 다 지수로 바꿔서 본다고. 그렇죠? 음수면 어떡해요? 그럼 빼내라고요. 그렇죠? 빼내라고요. 어차피 허수를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곱근 내부에 음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거듭제곱근은 무조건 다 홀수 제곱근밖에 안 나와요. 무조건. 짝수 제곱근이면 애초에 얘는 허수잖아요. 안 나온다니까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얘 그냥 빼버리라니까. 그렇죠? 홀수 제곱근은 홀수 제곱과 똑같은 부호를 나타냅니다. 어차피 역연산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도 전부 다 바꿔봅시다. 자, 겉부터요. 항상 겉부터 3분의 1제곱, 10의 2분의 1제곱, 10의 6분의 1제곱이군. 그쵸? 자, 얘도 지금 3의 2분의 1제곱, 얘는 2분의 1제곱에, 3분의 1제곱이네.
거기에 16이 들어가네. 2의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2에 4, 3분의 2분의 곱하면은 3분의 2제곱이 되겠구나. 그쵸? 그럼 얘를 다 분모를 똑같게 만들어 줄까? 그쵸? 10의 6분의 1제곱 3의 6분의 3제곱 그렇죠? 3의 세제곱의 6분의 1제곱 그렇죠? 지수 다 똑같게 만들어야 되고요. 27의 6분의 1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얘는 2의 6분의 4제곱 그렇죠? 그럼 얘는 2의 4제곱의 6분의 1제곱 그렇죠? 16의 6분의 1제곱 그렇죠? 그냥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겠네. 대수 비교 놓고 본다 그러면은 B가 제일 크고 C 그 다음에 A구나.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레벨 3 문제 딱 하나만 볼게요. 저 90번 한 번만 봐볼게요. 90번. 자, 실생활 활용은 넘어갈 겁니다. 이건 좀 많이 어렵긴 하다. 힌트 좀 줄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눠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n이 더 잘 주잖아요. 그러면은 n이 1은 아니겠죠. 1은 몇 제곱해도 1이니까. 그럼 n은 1보다 큰지 아니죠? n도 1보다 큰지 아니죠? 그러면은 만약에 1보다 큰지 아니주면은 지수가 음수면 1보다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또 양, 얘도 또 양이죠. 그래서 n은 1보다 크고 n은 1보다 큰 상태. 그럴 때 ABC 대수 비교를 해보는 게 이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맞아 같은 게 있구나. 나눠보자. 나눠보면은 B를 A로 나눠서 A를 B로 나눈 상태니까 얘는 약분되죠. 얘는 마이너스 붙이니까 얘는 N-8이 되죠. 그러면은 N-8이 지금 양수입니다. 얘는 양수야. 얘는 1보다 커요. 전체적으로 1보다 클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1보다 크다. 밑에 거 똑같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바꿔줘야 됩니다. 밑을 똑같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봤을 때 고레벨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도만 좀 해볼까요? 뭔가 반대로 갔어. 뭔가 반대로 갔어. 확실한가? 확실한가? 얘를 전개 한번 해봐요. 화이팅! 자, 다시 한번 지수 대수 비교는 내가 저렇게 써놓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밑이 다르면 지수라도 같게 만들어서 대수 비교를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F10, G10, H10이면 1 플러스 R1의 10제곱 1 플러스 2분의 R2의 20제곱 1 플러스 4분의 R3의 40제곱 이거 가지고 R1, R2, R3를 구해달래요. 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R1과 R2에 대한 대수 비교를 들어간다. 세 개를 한 번에 하기엔 좀 힘들어요.
그러면 두 개만 먼저 본다면 맞나? 내가 틀렸나? 아닌가 본데? 내가 틀렸나 본데? 자, 아무튼. 자, 요 상태에서 만약에 요것만 먼저 본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자, 3변식은 두 개 가지고 보면 되니까. 10제곱을 강제로 만들어보자. 지수를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1 플러스 2분의 R2제곱에 10제곱으로 만들어주면 결국에는 이 밑이 이제 똑같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1 플러스 R1이 1 플러스 2분의 R2의 제곱과 똑같다. 1 플러스 R1은 1 플러스 둘 곱하기 2배니까 R2 플러스 4분의 R2 제곱이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2를 지우면 R1 빼기 R2가 4분의 R2 제곱. 이게 완전 제곱식이죠.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R1이 R2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쵸? 얘가 양수기 때문에 R1이 더 크다고요. 괜찮아요? 자, 그 내용 그대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내가 착각했네. 아닌데, 맞아. 내가 착각했어. 자, 그래서 얘는 R1, R2 대소 비교가 됐고요. R2, R3도 대소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보면은 숫자를 몇 개를 좀 넣어보면 돼요. 잠깐만. 얘는 지금 A제 곱하기 B가 N인 상태라서 만약에 N2라 그러면 M값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2의 A제 곱하기 B가 2니까 A는 자연스러워서 무조건 1밖에 안 되죠. 1, 2. 그러면 A3는 2의 A제 곱하기 B가 3. 홀수면 애초에 A가 못 나오니까 얘는 아예 존재할 수가 없네요. 그냥 짝수만 생각해주자. 2의 A제 곱하기 B가 3. 그럼 얘는 2를 두 개 갖고 있으니까 A가 1도 되고 2도 되는 거지. 남는 건 B를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기억이 맞잖아요. A6는 2제 곱하기 B가 6인데 얘는 2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는 무조건 1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H7은 필요 없고 A8이라 그러면은 8 1이 되죠. 그러니까 A는 1, 2, 3이 다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N의 2는 소인수 한 개밖에 없죠. 얘는 4라는 숫자는 2라는 소인수가 두 개 있으니까 두 가지 가능하고, 얘는 2라는 소인수가 하나밖에 없고, 얘는 2라는 소인수가 세 개 있고. 그래서 결국 NAM이라고 하는 거는 M이 2라는 소인수를 몇 개 갖고 있는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미안. 답은 5번이 됩니다. 그쵸? 다들 잘 정리한 상태예요. 5번. 자, 오른쪽도 해본다 그러면 똑같이 할 수 있겠지. 그쵸? 이거 20제곱, 40제곱 날려버리면 1 플러스 2분의 R2랑 1 플러스 4분의 R3. 제곱인데 1 플러스 2분의 R3 플러스 16분의 R3 제곱. 자, 1 날리고 넘기면 2분의 1로 묶었을 때 R2 빼기 R3가 16분의 R3 제곱. 제곱이면 무조건 양수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양수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R2가 R3보다 크다. 그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골자는 이 안에서 다 끝나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수 똑같게, 그쵸? 요거로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생활 활용 문제는 일단은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실생활 활용 문제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실생활 활용 문제는
이미 10년 전에 수능에서 멸종당했어요. 안 나옵니다. 내신도 5년 전에 멸종했어요. 아, 그나마 멸종 위기종이었는데 멸종을 해버렸어. 안 나와요. 뭐야, 그럼 왜 하는 거야? 아, 옛날에 중요했다라는 그 역사를 그냥 잠깐만 보자. 약간 그 느낌이에요. 실제로 꽤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간단하게 그래서 설명만 듣고 한두 문제만 나중에 집에서 연습해봐요. 한두 문제 정도만. 자, 특수 재질로 만든 어떤 유리 한 장의 두께는 5cm다. 근데 빛이 유리를 하나 통과할 때마다 빛의 밝기가 2분의 1이 된다고 할 때 원래 밝기 12.5%가 되려면 몇 장 통과해야 되느냐? 그러면 몰라, 빛이 있어요. 5cm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한 장을 통과해서 가니까 기존의 100%였던 빛이 50%가 됐대요. 절반이 된다 그랬으니까 2분의 1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그 빛이 그대로 두 번째 장을 또 통과한다. 또 2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의 2분의 1배가 돼서 그렇죠? 25%가 돼서 나올 거예요. 그렇죠? 두 장 통과하면 25%가 될 거란 얘기야. 기존 빛의 2분의 1만 통과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또 세 번째 장을 지나간다 라고 한다면 또 절반 돼서 나오겠죠. 그러면 12.5%가 되겠지. 끝. 답이 세 장이에요. 괜찮아요? 세 장. 아, 몰라. 기존 밝기가 몰라. A라고 칩시다. 그걸 수식으로 온다면 한 장 통과할 때마다 2분의 1이에요. 그거를 N장 통과했더니 기존 빛의 12.5%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A는 이미 필요가 없는 상태야. 약분이니까. 그쵸? 그러면 12.5%라는 말은 12.5% 센트가 100이죠. 괜찮아요? 퍼 100이에요. 퍼 100. 그래서 100분의 12.5 뭐지? 8분의 1이죠. 그쵸? 그래서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I는 그럼 3이겠지. 그쵸?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죠? 무난한 겁니다. 일부러 심플한 것만 담아놨어요. 심플한 것만.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하고요. 그리고 딱 한 문제만 직접 풀 거예요. 레벨 3에 있는 거. 자, 요거는 약간 실생활 활용 문제 중에서 약간 좀 마이너한 거. 정말 옛날 스타일이었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는 약간 좀 고조선 스타일. 고조선 스타일.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스타일. 그죠? 이거 대한민국은 아니고 조선 스타일이야. 94번. 94번. 자, 요것도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요거는 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긴 송전선을 타고 오르는 동안 송전선의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하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무시해요. 자, P'은 V분의 P 제곱 곱하기 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용어 정리만 좀 해줘요. 용어 정리만. 자, 일단은 맨 첫 번째 P'이 손실되는 전력이래요. 몰라, 손실 전력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손실된 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는 전력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공급된 전력이겠지만 그 다음에 V가 전압, R이 저항. 그렇죠? 그냥 요거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려고 한다? 100%로 송전할 때 손실 전력은 100V 전압으로 송전할 때 손실 전력은 1000V 송전할 때 손실 전력이 몇 배냐? 그럼 뭐예요? 전압이 100V에서 1000V로 바뀔 때 얘 어떻게 바뀌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1차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100V로 집어넣었을 때 그죠? 100V로 집어넣었으면은 P' 편의상 100V짜리라고 할게.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볼트가 이제 100V예요. 자, 전력은 지금 뭐래요? 전력은
아무 말이 없네. 상수네. 그렇죠. 저항은 아무 말이 없네. 상수네. 괜찮아요? 자, 그럼 두 번째 1000V도 한 번만 가볼게요. 자, P 프라임 1000. 얘는 1000분의 P의 제곱 곱하기 R이에요. 그렇죠? 몇 배냐 그랬으니까 비율 관계만 보면 되는 거라서 둘은 그냥 나눠버리면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나눠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P제곱 P제곱 약분하고 R 약분하고 1000분의 1제곱분의 100분의 1제곱이죠. 자, 다시 한번 1000V의 손실전력 분의 100V 손실전력은 100제곱분의 1000제곱이라고요. 100분의 1000의 제곱이라고요. 몇 배? 100배예요. 괜찮죠? 손실전력이 100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얘는 얘 몇 배냐 라고 얘기했으니까 100배가 맞아요. 그렇죠? 얘는 얘 몇 배냐. 오케이. 자, 그러면은 딱 하나만 하고 진짜 마무리할게요. 딱 하나만. 96번. 요거 하나만 직접 풀고 녹으로 갑니다. 요거 하나만 직접 풀고. 자, 다시 한번 조선 스타일이요. 조선 스타일. 이미 멸종했어요.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서 안 나와.
자,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대로 집어넣고 나눠서 들어가주면 됩니다. 오케이. 단순 계산입니다. 자,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계산밖에 없으니까. 자, 첫 번째 수. 지금 회전수는 상수예요. 양수량과 높이만 가지고 회전도를 비교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양수량이 지금 24예요.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양수할 높이가 지금 5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자, 두 번째는 양수량이 10이에요.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양수할 높이가 10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자, 요것만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죠. 요거 다 구해달래요. 그죠? 요거 다 구해달래요. 밑이 다르잖아. 밑이 다르지만 지수가 똑같잖아요. 지수가 똑같잖아. 그럼 지수가 똑같으면은 지수라도 같으면 걔는 묶어낼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n 약분 들어가지고요. 얘 2분의 1제곱 묶어주고 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으로 그냥 묶어주면 돼요. 그쵸? 12분의 24에 2분의 1제곱이고요. 10분의 5에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에요. 자, 2에 2분의 1제곱이고 2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네. 그러면 2에 2분의 1제곱에 역수네. 그죠? 지수 마이너스 갖다가 붙여버리면 2에 4분의 3제곱이 될 겁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밑이 이제 똑같아요. 지수끼리 더하면 되겠다. 4분의 1랑 4분의 3을 더하니까 4분의 5구나. 그렇죠? 그래서 2의 4분의 5제곱 5번이 답이에요. 오케이.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이거를 돌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돌고 계산하면 안 되고 이 계산 연습하라고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실생활 활용 문제가 계산 연습 용도로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뭐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좀 비교 분석하기도 괜찮고. 자, 그래서 지수는 다음 시간까지 최대한 풀어서 내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수 2 아직 안 낸 사람들이 있는데 나 내야 돼요. 나 기록해놓고 다 조사할 거야. 안 내면 보충 부를 거야. 자, 다 내야 돼요. 저기 기록에 다 있어. 우리 카이허브 들어가 보면 냈는지 안 냈는지 본인도 다 확인 가능합니다. 거기 봤을 때 왜 여기에 색깔이 안 칠해져 있지? 진도와 과제 쪽에서 안 칠해져 있으면 안 한 거예요. 호호호호 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로그로 갑니다. 자, 로그로 갑시다. 로그. 와, 로그가 도대체 뭐야? 로그가 뭘까요? 로그는 통나무! 로그가 원래 통나무란 뜻인데. 아무튼, 자, 로그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약간 좀 출처가 이래요. 원래 로그는 존재하게 된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그 숫자들 보면은 막 그 우주에서 봤을 때 그 천문학적인 숫자들 보면은 막 이렇죠. 막 빛의 속도만 해도 막 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 퍼 세컨드. 그러니까 뭔가 솔직히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뭔가 좀 와닿는 게 좀 덜하죠. 근데 얘도 되게 작잖아. 얘도 사실상 우주 입장에서 봐서는 되게 작은 숫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숫자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작게 만들 수 있을까? 왜냐면 너무 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7 곱하기 10에 뭐 34제곱 뭐 억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막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이 억년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몰라. 아무튼 이거는 몰라. 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우주에서는 이런 숫자들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지수를
좀 스케일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원래는 로그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그거를 체감하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원래 목적 자체는 이제 엄청 큰 수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는 맞는데 실제로 고등 과정에서는 뭐 때문에 쓰냐? 무리수 지수 때문에 써요. 자, 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에 16제곱이 있어요. 16제곱. 그냥 16이 있어요. 자, 이게 2의 x제곱이라면 x는 얼마예요? 아니 뭐 그냥 다 나오지 뭐. 그쵸?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는 1이에요. 그럼 x는 얼마지? 아예 뭐 빵이죠 뭐. 그쵸? 왜? 밑을 다 똑같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쵸?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럼 만약에 이 x제곱이 4분의 뭐 이런 거 나오면 얘는 어떻게 하지? 이런 것도 사실 별로 문제는 안 돼요. 그쵸? 마이너스 2. 왜? 2의 마이너스 2제곱. 미니까. 그쵸? 지수가 자연수, 음의 정수.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근데 2의 x제곱이 루트 2. 맞아. 얘도 별로 어렵지 않은데? 2분의. 왜? 막상 무리수라고 하더라도 밑이 2로 나타낼 수 있으면 얘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지수가 그냥 유리수로 나타내주는 것 뿐인 거지. 자,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x는 얼마예요? 그쵸? 이게 x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왜? x는 무리수로 나타나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리수로 나타나지기 때문에 x를 이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애초에 무리수의 정체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자, 그래서 중학교 때 맨 처음 무리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초등학교 때 제일 먼저 무리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가 있었어요? 원과 관련된 무리수. 그쵸? 원주율, 파이. 그쵸? 이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문자로 그냥 쓰고 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제곱해서 정수 나오는 애들. 그쵸? 제곱해서 정수 나오는 애들은 그럼 어떻게 표현하지? 거듭제곱의 역연산을 거듭제곱 근이라고 하면서 루트라는 기호로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루트 뭉탱이. 얘가 무리수들을 나타내는 일부 내용들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런 식이에요. 지수가 무리수죠. 이런 지수가 무리수인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좋은 방법. 원래는 다시 한번,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닌데 큰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건데 실제로는 고등 과정에서는 거의 무리수 지수 나타내는 용도라고 봐도 됩니다. 로그라고 불러요. LOG라고 씁니다. 로그. 로가리즘의 약자인데 맞나? 미안해. 아무튼 요거 약자로 이렇게 썼어요. 나도 왜 로그라고 부르는지 좀 그래. 나도 알고 싶진 않아요. 아무튼 만든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로그라고 써요. 자, 그 다음에 또 있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건 이제 미적분 2 들어가야 되는 내용. 무리수 2라는 애가 있습니다. 극한과 관련된 무리수. 고등과정은 딱 이거 4개밖에 안 해요. 자, 근데 그럼 무리수는 이거밖에 없나? 아니, 점이라고 얘기했죠? 점. 진짜 무리수 전체에서 제곱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무리수는 진짜 점밖에 없어요. 점밖에 없어요. 얘는 진짜 하나밖에 없는 거고.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로그도 얘도 진짜 점밖에 안 돼요.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엄청 적어요. 그럼 나머지 무리수는 어떻게 나타내냐? 못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못 쓰는 거예요. 오케이.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무리수 세계만 하더라도.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x가 뭔지 나타내기 위해서 로그를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로그는 다시 한번 로그라고 그냥 쓰고요. 얘를 굳이 정의한다면 고등과정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아요. 지수가 얼마니?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지수가 얼마인지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만 더 오른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16이라는 수는 그럼 지수가 얼마일까요? 어떻게 나타내? 밑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지수가 달라지죠. 16은 밑을 2로 나타내면 지수가 4야. 그렇죠? 그러면 16은 밑을 4로 나타냈을 때는 지수가 2야. 그렇죠? 16은 밑이 8일 때는 지수가 3분의 4야.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이거를 완전히 똑같이 나타낸 게 뭐냐면 요거라고요. 16은 지수가 얼마냐라는 거야. 밑을 2로 잡는다면. 괜찮아요? 그래서 로그는 표현 방법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는 로그에다가 요 오른쪽 아래 하첨자로 밑을 넣어줘요. 밑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상이 되는 애를 넣어줘요. 대상이 되는 애를 넣어줍니다. 자, 걔는 이름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얘가 얼마라고요? 4라고요. 그쵸? 16은 밑이 1 때 지수가 4야. 그쵸? 자, 다시 한번 요것도 똑같아요. 16은 지수가 얼마냐 밑을 4로 둔다면 이겠지 뭐. 괜찮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16은 지수가 얼마냐 밑을 8로 둔다면 3분의 4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식은 어떤 거라고요? 완전히 똑같은 식이에요. 괜찮아요? 완전히 똑같은 식입니다. 그게 로그의 정이에요. 그렇죠? 로그의 정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써놓기는 했는데 만약에 얘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지수랑 연관 있는 애라 그랬잖아요. A의 B제곱이 C였어요. 자, 얘는 다시 한번 로그로 나타내면 어떻게 한다? C라는 값은 지수가 얼마예요? 밑을 A로 둔다면 B라고요. 괜찮죠? 자, 요게 정이야. 다시 한번 이 왼쪽과 오른쪽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이게 로그의 정이에요. 정의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이름을 조금만 다시 붙여볼게요. A는 밑이었어요. 그렇죠? A는 밑. 그 다음에 B를 우리는 거듭제곱이지만 지수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얘를 지수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둘이 똑같은 식이라고 그랬어요. 얘 이름 뭐라고요? 똑같이 밑이라고요. 둘 다 밑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이름이 뭐라고요? 지수라고요. 그렇죠? 지수. 근데 얘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여기 지수라고 표현해봤자 별로 의미는 없다고요. 왜? 어차피 결과값이니까. 여기에서도 C값은 별로 의미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A의 B제곱이면 그냥 C지. 이러면서 그냥 C를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C가 이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C가 그러면 이름 붙일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이름을 붙이려고 보니까 붙일 게 없어. 그래서 고민해 보니까 지수가 혼자 있으면 좀 외로운 것 같아서 지수 친구, 진수. 진수를 갖다 붙여줘. 지수 친구 진수. 진수라고 부릅니다. 진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진수예요. 진수야. 지수가 외로우니까 진수 붙여줘야지. 그죠? 자, 진수. 저거 진짜가 한자어로는 참진짜예요. 참진짜. 근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진수예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봐보니까 잠깐. 우리 지수를 어디까지 올렸어요? 지수? 블랙핑크 지수? 미안. 얘를 실수까지 확장했잖아요. 실수까지 확장하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A는 음수가 나올 수 있다고요? 못 나온다고요. 괜찮죠? A는 음수가 못 나온다고요. 실수로 확장하면서 이미 유리수 넘어가는 순간, 정수 넘어가는 순간 바로 그냥 양수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등식에서는 미안 A에다가 1을 안 넣어요.
A에다가 1을 안 넣습니다. 왜? A에다가 1을 넣잖아. 1은 몇 제곱을 해도 무조건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1의 x제곱이 6 이래버리면 이거 x값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밑을 원래 1을 못 넣는 거는 아닌데 얘를 1 넣으면 사실상 그건 지수가 아니라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지수만 목적으로 할 때는 A의 1을 배제해서 들어갑니다. 얘 1 들어가는 순간 이건 지수가 아니고 넓게 따져서 지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게 통째로 지수고 작은 의미의 지수예요. 괜찮죠? 작은 의미의 지수. 통째로 지수고. 자, 밑이 1이 돼버리면은 얘는 더 이상 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밑을 1을 배제를 합니다. 지수 해석에서는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제하는 거예요. 지수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얘기했죠. 밑이 양수면 그 결과값이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2에다가 몇 제곱을 한다고 얘가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x에다가 뭘 집어넣더라? 마이너스 100 집어넣으면 되지 않나? 마이너스 100 집어넣으면 2에 100제곱분의 1이지 음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얘는 죽었다 깨나도 음수가 안 나온다고요. 이 0도 안 나와요. 괜찮아요? 0도 안 나옵니다. 오케이. 무조건 양수예요. 그래서 얘는 C값이 양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지수를 실수로 확장하면서 밑은 양수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C값은 양수밖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수가 정의되려면 일단 이 조건은 만족해야 된다고요. 지수를 실수로 쓰는 순간. 근데 그게 여기서만? 아니, 얘도 똑같다고요. 같은 식이라니까. 괜찮아요? 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얘에 이름이 붙어요. 다시 한번 A를 뭐라고요? 밑이라고 부르고요. C를 진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밑과 진수의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를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도 불러요. 다시 한번, 쟤는 로그의 한정에서만 쓰이는 조건이에요? 아니, 이미 지수에서 이미 저 조건 나온 거라고요. 지수랑 로그랑 똑같은 겁니다. 와!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러면 잠깐만. 지금 아까 전에 궁금했었던 거 있죠? 5는 2의 x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5는 2의 x제곱. 그럼 얘는 어떻게 하지? x가 어떻게 구하지? 5는 지수가 얼마냐? 밑을 2로 둘 때 x지 뭐. 괜찮죠? 그래서 x값이 로그 2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그 2호.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만약에 로그 2호가 다시 한번 x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꾼다? 얘는 밑, 얘는 지수. 그쵸? 밑이 2로 갈 때 지수가 x구나. 밑이 2일 때 지수가 x구나. 그죠? 2의 x제곱은 5라고요. 괜찮죠? 자, 예를 들어서 로그 28이 얼마냐? 라고 한다면 난 이거 잘 모르겠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럼 얘를 A로 잡아요. 그러면 8이 2의 A제곱이구나. 그쵸? 이해되죠? 그럼 A가 3이지 뭐. 그래서 A가 3인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성질 한 번만 볼게요. 자, 로그의 성질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로그 밑이 A인 상태야. 일단은 밑과 진수 조건은 모두 만족하는 애들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진수가 1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안 돼. 안 되겠다. 이거 지금 너무 힘들어 하는데, 안 돼!
되겠어. 성질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합시다. 1번부터 12번까지. 잠깐만 해볼게요. 1번부터 12번까지. 자, 된 친구들은 옆에 것도 풀고 있어도 돼요. 자, 5초 있다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게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로그로 바꾼다. 32는 밑을 2로 바꾸면 5로 나타나지고요. 얘도 똑같이 9분의 1을 밑을 3으로 잡으면 마이너스 2로 나온다. 그쵸? 자, 얘는 밑을 6으로, 아니다, 밑을 36으로 나타내면 6은 지금 2분의 1이 된다라는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밑을 5로 나타낸다면 1 입장에서는 그냥 빵으로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그냥 쓸 수 있어요. 아예 안 써도 상관없어. 그냥 이 관계만 놓고 봐도 돼요. 로그로 표현했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얘는 뭐예요? 4의 세제곱이 64라는 얘기죠? 64는 4의 세제곱이다. 자, 얘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 9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루트 3의 4제곱이 9구나. 그렇죠? 2의 마이너스 3제곱이 8분의 1이구나. 그냥 정의대로 간 거예요. 정의대로. 자, 그러면 2의 세제곱은 x구나. 그래서 x가 8.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2의 4제곱이 x구나. 그래서 x는 4. 얘도 마찬가지로 x의 2분의 1제곱이 3이라는 얘기죠. x의 2분의 1제곱이 3. 및 지수 진수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로 놓고 본다면 x는 지금 현재 9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x제곱이 16분의 1. 그렇죠?
그럼 x는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은 안 돼요? 얼마 4분의 1? 안 되죠? x는 양수만 됩니다. 왜? 다시 한번. 밑과 진수는 양수밖에 안 나와요. 양수밖에 안 나옵니다. 더군다나 밑은 1을 안 써요. 지수는 1을 써도 상관은 없는데, 지수에서는 밑이 1이어도 상관없는데, 로그는 밑이 1이면 아예 정의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은 배제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기, 레벨 2는 뭐 별로 문제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잘 풀고 있어서 숙제로 가고요. 저기 15번부터 18번까지 이거 한번 가볼게요. 뒤에 밑과 진수 조건입니다. 절대 외우면 안 돼요. 외우면 외울수록 점점 고달파집니다. 계속 이유를 고민해야 돼요. 왜 양수밖에 안 되지? 왜? 지수를 실수로 확정했으니까. 지수를 실수로 확정했으니까 밑이 음수는 안 되는 거예요. 부호 판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 했어요. 그리고 밑이 양수인데 진수가 음수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양수를 거듭 제곱하는데, 그렇죠? 그 거듭 제곱이 실수 지수여도 상관없죠. 양수의 몇 제곱을 하더라도 무조건 양수밖에 안 됩니다. 절대 그냥 외우면 안 돼요. 개념은. 안 돼. 요것만 하고 쉬었다 갈 거예요. 요것만 하고. 성질은 안 되겠어. 좀 이따 해야지. 좀 이따 가지. 자, 좀만 참아요. 좀만 참아. 좀 이따가 성질하면서 아마 핵폭탄이 한번 나타날 거야. 뭔가 공식이 우르르 튀어나와요. 자, 그래서 천천히 15번부터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15번은 밑은 3이네. 그쵸? 진수가 x-2. 진수는 양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x가 2보다 크면 끝나죠. x가 2보다 크면 끝나고 16번도 마찬가지예요. 밑이 2로 되어 있으니까 진수. 그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가 양수면 되는 거라서 x는 0과 3 사이만 됩니다. 0과 3 사이만. 0과 3 사이에요. 저희 다시 한번. 얘가 양수로 나와야 돼요. 얘는 양수니까 볼 필요가 없고요. 얘 1 들어가면 안 돼요. 밑과 진수는 둘 다 양수에다가 특히나 밑은 1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밑이 1이면 걔는 지수가 아니고 상수라서. 괜찮아요? 여기서는 아예 정의가 안 된다고요. 그 나중에 로그 함수에서 설명해 줄게. 왜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지. 그건 나중에 다시 봅시다.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x가 2보다 크다라고 나오는 게 맞아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양수 나와야 되는데 그럼 x제곱 빼기 3x가 음수네. x 나누면 안 돼. 그쵸? x는 0과 3 사이에요. 3보다 작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0과 3 사이에요. 왜? 아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가 그래프로 봐보면
양수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프로 본다면. 자, 그럼 얘는 밑 양수여야지 1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x는 5보다 커야 되고요. 동시에 x가 6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5보다는 크지만 6보다는 작고 6보다 커야 돼요. 17번은 x가 2값들밖에 못 들어가요. 5보다 큰 것 중에 6을 빼야 됩니다. 아유 잠깐만 도대체 6을 왜 뺀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밑을 1로 잡잖아요. 1에다가 뭘 해서 5가 나올 수 있어요? 아 절대 안 나온다니까. 이거 1에 5제곱 해봤자 얘 맨날 1 나와요. 그렇죠? 1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숫자를 바꿔서 이거 막 4 이렇게 됐다 라고 쳐봐요. 이거 아예 존재를 안 한다니까. 1에다가 x제곱 해봤자 이게 4가 나온다는 게 아예 불가능한 얘기야.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애초에 저희가 안 돼요. 선택지가 없다고요. 선택지가.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얘 같은 경우는 다 봐야지. 일단 밑과 진수는 둘 다 양수 나와야 돼요. 둘 다 양수. 그 중에서 밑은 1 나오면 안 된다. 그렇죠? 1보다 커야 되고 5보다 작아야 돼요. 1보다 커야 되고 5보다 작아야 돼요. 거기다가 x값이 2인 경우는 안 됩니다. 그렇죠? 슬프다. 아이고 슬프다. 저기 미안. 딱 한 문제만 하고 쉬었다 갈게. 딱 한 문제만. 21번. 내가 봤을 때 21번 풀 수 있을 것 같아. 21번. 레벨 3지만 거의 똑같아서 푼 사람들이 있네. 오케이. 21번 하나만 풀고 넘어갈게요. 이것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성질로 갑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밑과 진수는 다 양수 나와야 돼요. 왜 양수라고요? 지수를 실수로 확장하면서 밑은 양수밖에 못 쓰니까. 그래서 밑이 양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듭 제곱된 값도 양수만 돼요. 밑과 진수는 일단 다 양수. 거기에 밑은 1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밑과 진수는 다 양수. 자, 항상 수학은 어떠냐면은 바로바로 증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그 다음엔 증명 없이 막 쓰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내가 바로 증명할 수 있으면 되니까. 긴가민가하게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자, 밑이 양수 넣어야 돼요. 절대값 a-3이 양수 나와야 돼요. 근데 절대값이 지금 음수가 나올 리가 있어요? 없죠. 무조건 양수예요. 3만 아니면 다 양수라고요. 3만 아니면. a가 3이면 밑이 0 돼버리니까. 근데 1도 안 되잖아. 그래서 a는 4도 안 되고요. 2도 안 됩니다. 왜? 절대값 a-3이 양수로 나와야 되는데 a-3이 아니고 절대값 a-3이에요. 걔가 양수로 나와야 되는데 절대값은 이미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양수밖에 안 됩니다.
무조건 양수밖에 안 돼요. 좀만 힘내. 하나만 더 할 거야. 하나만. 요까지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진수도 양수 나와야 되잖아요. 아우, 힘내야 돼, 힘내. 진짜. 자, 다시 한번. 1번 절대값 A-3이 양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절대값 A-3은 1이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수가 실수 전체에서 양수 나와야 된다 라는 거죠. 실수 전체에서 양수. 아니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단 얘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 3만 아니면 되지. 3만 아니면 다 양수 나오잖아요. 3만 0 되니까. 그죠? 3만 0 되니까. 아니 애초에 이거 절대값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요? 3 기준으로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3 빼고 다 양수 나오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 지금 절대값 1 나오면 안 돼요. 그 말은 A-3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둘 다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A가 4도 안 되고요. 그리고지 2도 안 돼요. A는 2, 3, 4가 다 안 된다라는 얘기야. 이거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A는 2, 3, 4만 아니면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또 봐야 되겠죠. 와, 2차 부등식이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가 돼줘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일단 판별식 가야지. 그죠? 왜? 아니, 이참수가 위로 볼록하면은 전부 양수 나올 수 있어요? 안 되죠? 이러고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다 양수잖아.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영원히 내려가는 거니까. 당연히 일단 A는 양수여야 된다고요. 그렇죠? A는 양수여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하니까 아래로 볼록한 상태에서는 판별식이 음수로 나와야 되는구나. 그렇죠? 요 케이스에서는 판별식이 음수로 나와줘야 된다고요. 자, 근데 다시 한번. 그러면 A가 양수가 아니면 음수는 안 되니까 A가 0일 수도 있잖아요. A가 0일 수도 있잖아요. A가 0인 경우에는 빵빵이니까 얘는 양수 맞아요. 참 괜찮아요? 애초에 판별식으로 커버가 안 됩니다. A가 빵인 경우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이제 판별식까지만 더 들어가주면 될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다. 그래서 A 값은 0과 8 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0과 8 사이인데 얘까지 들어가니까 A는 0부터 8 미만까지 다 된다고요. 괜찮아요? 자, 2번 조건 따져보면 결국 뭐라고요? A는 0보다 커나지만 8보다 작은 거. 이거 다 된다고요. 1번 조건은 뭐라고요? 2, 3, 4 빼고 모든 실수. 요거라고요. 그러니까 1번, 2번 둘 다 동시 만족해줘야 되는 거죠? 둘 다 동시 만족해줘야 되니까 이 중에서 정수들, 그렇죠? 정수인데 2, 3, 4를 다 빼줘요. 이 정수들 중에 2, 3, 4를 다 빼줘요. 얘 정수면 0, 1, 2, 3, 4, 5, 6, 7. 근데 그 중에 2, 3, 4를 빼주죠. 하나, 둘, 셋, 넷, 5개. 괜찮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5개가 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좀 빨리 설명했는데 왜 빨리 설명했냐면 늘어지게 설명하면은 지금 집중력 더 떨어질 것 같고 지금 쉬는 시간 안 잡으면은 이따가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고 끝내야 되니까 조금 후딱 마무리했어요. 자, 혹시 안 되면 질문하고요.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질문 있는 사람 없나요? 아하. 없는데? 오케이.
이렇게 하죠.